자, 이번 시간에도 좀 이제 중요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조환경 선생님, 척추신경 전문의시죠. 이 조 선생님이 이제 환자들을 케어하시면서 과연 기능의학과 통합의학이, 대체의학이 이렇게 조금 공통된 분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식생활, 생활 습관, 그리고 먹는 약들, 이런 대중요법보다 더 안전하게, 건강하게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소개한 환자들에게 있어서 건강해지는 혁명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환경 선생님의 환자혁명이란 책에서 오늘은 특별히 역류성 식도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 이번 시간에 이 책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부에서는요, 속이 많이 쓰려서 마치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오기도 하고, 밥만 먹고 나면 속이 막 뒤집어져서 이게 어떤 분은 위궤양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식도염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담도염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고, 참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1부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고 기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고요. 자, 2부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역류성 식도염을 어떻게 하면 역류성 식도염을 계속 방관하고 그 위산분비 억제제를 계속 사용했을 때 이르러 오는 피해와 함께 그런 위험과 함께 그렇다면 어떻게 역류성 식도염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부에서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한다면 반드시 이것만은 알고 가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자, 역류성 식도염, 바로 식사 후에 속쓰림이 속이 많이 쓰려서 역류성 식도염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마치 칼로 쿡쿡쿡 쑤시는 듯한 통증과 아주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속쓰림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면 어김없이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위암 환우분들, 췌장암 환우분들, 담도염, 담낭암 환우분들이 처음에 역류성 식도염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그러다가 위산 중화제나 위산 분비 억제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셨을 때 나중에 이제 큰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What is acid reflux? 그렇다면 산성이 역류한다는 것은 역류성 식도염과 같이 산성이 역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Acid reflux occurs when the lower esophageal sphincter opens and allows stomach acid and semi-digested food flow back into the esophagus.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산성 역류는 무엇인가? 산역류는 어떤 때에 발생하느냐, 왜 언제 발생하냐면 바로 여기 이렇게 식도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약간 핑크색으로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요 부분이 바로 하부식도 괄약근입니다. 하부식도 괄약근이 열려서 위산이 유입이 되고 들어가고, 자, 역류성 식도염은 뭐냐면 하부식도 괄약근이 열려서 위산이 들어가고 반쯤 음식물을 먹은 것이 소화된 것이 어디로?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일컬어 역류할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요 하부식도 괄약근이 열려서 뭐가 들어가요? 요 열릴 때 위산이 쏙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먹다가 반쯤 소화된 것들이 식도로 역류해서 이렇게 막 신물 올라오고 막 쓴물 올라오고 이러듯이 식도로 음식물 반쯤 먹다가 소화되다가 반쯤 된 것이 역류해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대개 역류성 식도염 증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처방전은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고 하는 PPI, 위산이 이렇게 분비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약을 먹게 됩니다. 매번 번거롭게 위 내시경을 할 수도 없고 아픔을 호소하는 환자를 그냥 둘 수도 없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역류성 식도염에 처방되는 약이 바로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산 분비 억제제입니다. 문제는 모든 치료가 위산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위산 분비 억제제를 먹어도
역류성 식도염 증세가 그때는 완화된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중증 위궤양에서 이제 장 상피 화생 같은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점점 심해지면 위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췌장이나 담도 쪽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소화기 계통의 큰 문제를 불러오는 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위산을 중화시키는 제산제가 사용되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물, 특별히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나 또는 동물성 지방이나 또는 가짜 탄수화물, 가짜 정제 탄수화물, 피자나 패스트푸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화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대개 이제 소화제는 굉장히 가볍게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산을 중화시키는 제산제가 사용되거나 아예 위가 위산 분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프로톤 펌프 억제제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속쓰린 원인은 위산이 너무 많거나 위산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산을 중화시켜서 묽게 만들거나 위산 분비를 막아서 증상을 완화하자는 의미에서 제산제나 위산 분비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당장 통증 있는 급한 불을 끌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을 고칠 수 있는 처방은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에 사용하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는 과연 무엇인가? 바로 프로톤 펌프 인히비터 데피니션 정의를 보면 프로톤 pomp inhibitor definition은 PPI는 뭐냐면 PPIs are medications that are used to elevate acid reflux symptoms by reducing the amount of acid that's produced by the glands within the stomach lining.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에 사용하는 위산 분비 억제제는 뭐냐면요. 약은 약인데 어떤 약이냐면 위 내벽에서 위 내벽의 분비선에서 생산이 되는 산의 양을 줄여서 위 내벽에서 분비되는 산의 양을 줄여서 산성이 역류하는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이 무엇이다? 바로 역류성 식도염에 사용하는 위산 분비 억제제의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약물의 목적이 대부분 그러하듯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고 그 사이 몸이 회복해서 약물이 필요 없어지기를 바라서 처방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 몸이 아무 이유 없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죠.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분명한 원인 제공을 내가 해왔던 만큼 원인이 되는 식생활을 바꾸지 않으면서 억제시키는 약만 먹었다고 해서 이 역류성 식도염이 증상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산 억제제를 먹고 조금 나아졌다고 계속해서 똑같이 피자, 이 패스트푸드 좋아하시는 거 계속 효소가 나오지 않는 음식, 그래서 위산을 억지로 쥐어짜게 만드는 이런 위산 억제제를, 분비 억제제를 계속 드신다고 해서 여러분의 위나 소화기 계통의 이 장기들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PPI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위산 분비 억제제의 위험은 무엇이냐면,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위산 분비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이 대개는 보통 한 달, 두 달, 어떤 분들은 몇 년째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산 억제제 설명서를 살펴보면 2주 이상 복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도 역류성 식도염 약 드시는 분들, 1년 내내 드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자, 왜 2주 이상 먹지 말아야 하는가? 바로 2주 이상 복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심각한 영양결핍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영양소 중에는 강한 산성 환경에서만 흡수되는 영양소들이 있는데 바로 강한 산성 환경에서 흡수될 수 있는 영양소가 바로 칼슘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칼슘제를 아무리 사서 골다공증이라 칼슘제를 계속 들이부어도 흡수가 안 되니까 돈만 낭비하는 꼴입니다.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급한 대로 뼈에 있는 칼슘을 계속 끄집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빈발하죠. 이 이유는 위산이 강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영양결핍을 초래합니다. 위의 주세포에서 위산을 분비하는데 위산을 분비하려면 칼슘이 필요한데 칼슘이 부족하면 위액을 충분히 짜내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위산이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어려운 악순환의 고리에 계속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위산 분비 억제제를 2주 이상 먹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PPI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산 분비 억제제를 계속 먹었을 때 우리가 어떤 소화기 계통의 위험이 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프랙처 리스크, 뼈가 잘 부러집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식도에 이상이 있어서
위산분비 억제제를 먹었더니 어디 이상했어요? 뼈가 잘 부러지는 분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뉴모니아 리스크가 있습니다. 뉴모니아 리스크는 뭐냐면 이제 폐렴이 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C 데피셜 리스크라고 하는 어떤 그 환경에 그런 위험이 있고, 또 아이론은 철분이죠. 철분이나 B12가 뭔지 아시죠? 비타민 B12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으로 위산분비 억제제를 2주 이상 먹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냐면, 첫째는 뼈가 잘 부러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폐렴이 올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세 번째는 영양소, 특별히 철분이나 B12와 같은 B12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지 아시죠? 비타민 B9는 약방의 감초입니다. 비타민 B6나 B12는 멘탈 사인을 안정시켜서 신경이 굉장히 안정이 되어야지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이 잘 분비돼서 신경도 안정되고, 또 밤에 잠도 잘 주무실 수 있고, 하루 종일 대사순환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PPI를 장기 복용하셨을 때 이러한 위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사용법이 설명하고 있대요. 뭐를? 1년에 3번, 14일 이상 먹지 말 것을 어디에서 경고하고 있느냐? FDA에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14일 이상 먹지 말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고 계속적으로 이 PPI를 위산분비 억제제를 계속적으로 먹는다면 건강 계획을 다시 수정하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자, 프랙처 리스크, 뼈가 어떻게 부러질 위험이 있느냐면, 자, 그 위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위산이 낮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그 레벨을,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 그 수치가 떨어져서 뼈가 약해져서, 따라서 어떤 일이 있냐면 뼈가 잘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위산이 낮게 분비가 되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 그 레벨이 떨어져서 뼈가 약해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뼈가 잘 부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역류성 식도염약 여러분 잘 모르시고 소화제, 제산제, 위산분비 억제제로 계속 달게 와서 여러분의 소화기를 달게 왔더니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위암으로, 식도암으로, 담도암으로, 췌장암으로 여기 와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위산분비 억제제는 비타민 영양소, 아까 보신 것처럼 비타민 B12하고 철분이 결핍될 뿐만 아니라 다른 약물의 작용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소세포 폐암 환자 중에서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되는 표적 항암제인 지피티닙의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기관지 확장약인 테오필린의 작용을 약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위산이 알카리화되면 위장관 감염 위험도 증가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미국 FDA에서 위산분비 억제제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여기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류균에 의한 다이알리아, 설사와 연관된 설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가볍게 알고 먹었던 제산제들, 소화제들, 위산분비 억제제가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이렇게 위산이 많거나 위산이 너무 강해서 속이 쓰려가지고 마치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온다면, 그래서 위산분비 억제제를 먹어야 할 정도라면, 그러면 그런 강한 위산이 나온다면 소화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위산이 강하거나 많은데 왜 소화는 소화대로 안 되고 속은 속대로 쓰린 걸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별 탈 없이 잘 작동해온 위장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을까? 자, 역류성 식도염에 위산이 너무 많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위산 과다증 이런 걸로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위산 과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만 위산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괜히 이유 없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게 아니라 몸이 딱 필요로 하는 만큼만 위산을 생산합니다. 혈압도 몸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올라가는 것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이유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 주지 않으면 고지혈증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걔를
몸이 적절하게 조절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몸이 고장나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이유를 알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가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막 먹었습니다. 점심에 맛있는 감자 전분 있는 이 감자 샐러드를 좀 드셨어요. 자, 음식이 뱃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위벽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음식을 입에서 꼭꼭꼭꼭 씹으면 위벽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가스트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위산을 분비하는 위액이 분비가 됩니다. 이 호르몬이 신호를 주어서 위에서 그 하이드로클로릭이라고 하는 염산과 펩시노제라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자, 이 펩시노제는 염산에 의해서 펩신이라고 하는 엔자임, 소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단백질이 케미컬 다이제스션 오브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화학적으로 소화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단백질이 먹어서 음식물이 소화되는 데는 바로 염산과 펩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뭘 만드냐면 이 모든 작용이 단백질이 소화되는데 어떤 작용이 있냐면 가스트릭 주서스라고 하는 위액을 만들어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아주 되게 중요한 거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액이 나오는데 음식을 우리가 제대로 소화하려면 위액이 분비가 돼야지 여기서 연동운동이 일어나서 근육이 막 수축했다가 여기 근육이 수축했다가 풀어졌다. 수축했다 풀어졌다 하면서 뭐예요? 운동을 하면서 주물러야지 위액과 함께 이것이 음식이 소화가 되는데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은 우리가 입에서 음식을 꼭꼭꼭꼭 씹어서 먹었다. 그러면 염산과 펩신에 의해서 소화효소가 분비가 돼서 위액이 분비가 돼서 여기서 주물러서 연동운동을 해서 소화가 되는데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게 위액과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일이 뭐냐면 식도와 위 사이에 위치한 괄약근이 꽉 닫혀져 있어야 합니다. 예, 괄약근이 꽉 닫혀져 있어야지 강한 산성을 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현상이 생기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은 이게 망가진 겁니다. 괄약근이 꽉 닫히지가 않고 열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만약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았거나 위산의 산성 농도가 약하면 가스트린이 계속 분비가 됩니다. 지금의 위산으로는 방금 먹은 음식물을 소화하기 충분하지 않으니까 위산을 더 짜내세요 라고 명령을 하면서 위산이 계속 분비가 되면 가스트린 분비가 증가하면서 위와 식도를 차단하고 있던 괄약근이 열리는 거 보이시죠? 괄약근이 이렇게 열립니다. 위의 산도가 충분하지 못한 것도 괄약근의 이완을 초래하는데 한몫하는데 이때 열린 괄약근 틈으로 위액이 역류해서 이렇게 흘러 넘치면 식도 아래쪽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속쓰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 보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그림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위산이 충분하지 않고 위산의 산성 농도가 약하니까 가스트린이 계속 분비가 됩니다. 계속 분비가 돼가지고 마침내 뭐예요? 위와 식도를 차단하고 있던 괄약근이 열려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괄약근 열린 틈으로 뭐가 지금 역류하고 있어요? 위액이 지금 역류해서 흐르고 넘치죠? 이래서 식도 아래쪽 이게 괄약근이 꽉 막아줘야 되는데 얘가 열려버렸어요. 왜 열렸어요? 왜 열렸습니까?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고 위산의 산성 농도가 약하니까 계속 이 가스트린 분비가 계속 분비가 되면서 괄약근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역류성 식도염이 왜 생기는지 조금 어려우십니까? 요걸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왜 내가 역류성 식도염이 걸렸고 내가 어떻게 하면 위암이나 췌장암이나 소화기 계통의 암을 정복할 수 있는지 그 원인 기전을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죠. 원인 기전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와 경계에 있는 식도 부분이 아픈 건데 우리는 대개 식도가 아픈 게 아니라 위가 아픈 줄 알고 자꾸 위궤양약 갖다 먹고 소화제, 제산제 사다 먹고 자꾸 위산 분비 억제제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효소가 없는 음식을 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위산이 충분히 강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먹는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먹는 음식. 자, 효소가 파괴된 음식, 로푸드는 뭡니까? 로푸드. 날것의 이런 뜻인데 이게 패스트푸드의 반대가 아닙니다. 로푸드는
영양소, 엔자임,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음식. 다시 말하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효소가 죽은 음식들을 먹기 때문에 위에서 위액이 분비가 안 되니까 그것을 위액을 만들려고 산성이 강하지 못해서 자꾸 이 가스트린이 계속 분비가 되니까 그것을 짜내기 위해서 위액을 더 쥐어짜고 위액을 더 쥐어짜다 보니까 식도의 괄약근이 열리면서 열리는 틈새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위산이 들어가니까 으악! 아이고 속 쓰려! 음식만 먹으면 속 쓰려 죽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떼굴떼굴 굴르시는지.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치즈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정제식품의 대표적인 소세지, 햄, 뭐 이런 애들. 게다가 가짜 탄수화물인 가짜 탄수화물 뭔지 아시죠? 이런 정제식품들. 게다가 우리 여성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친구들하고 맨날 카페 가서 먹던 음식들 다 나오죠. 학교 끝나면 맨날 다들 웃으시네요. 우리 좋아하던 것들 막 케이크, 도너츠, 어떤 분들은 이게 주식이었죠. 치킨에다가 이게 뭡니까? 이 감자튀김, 아크릴라마이드, 버글버글한 햄버거. 저도 옛날에 학창 시절에는 저도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이 건강개혁을 깨닫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어쩌면 학생들은 주식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간단하게 먹다 보니까 바로 이런 식습관이 바로 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양소가 다 파괴된 죽은 음식, 다시 말하면 효소가 파괴된 음식이나 위가 소화할 수 없는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위는 계속적으로 더 많은 위액을 쥐어짜야 되고 더 많은 위액을 쥐어짜야 돼서 신물이 나고 이 속이 쓰리고 막 트림이 올라오고 먹은 게 막 역류하고 느끼시죠? 조금 과식하면 막 소화 안 되니까 막 여기 먹은 거가 막 올라오고 이런 거 느끼시죠? 이때 여러분 이제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내 위장을 식도로 얼마나 혹사시키고 있는지. 자,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 좀 시켜보겠다면 음식을 녹이려고 위산이 계속 쥐어짭니다. 우리 몸은 필요 이상의 위액을 분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를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양만큼의 소화액을 분비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위산이 강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모두 위산이 약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왜 위산이 약하고 위산이 계속 분비되는지 지금까지 보셨죠? 바로 효소가 파괴된 음식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료의 초점은 위산이 많아서 속이 쓰리다는 증상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위산을 중화시키기 위한 제산제나 위산 분비 억제제가 처방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급한 불을 끌 수 있겠지만 전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은 FDA에서 얼마까지 먹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까? 2주 이상 먹게 되면 여러분의 치료 계획을 다시 수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주 이상 먹지 말라는 그 경고를 여러분들이 그 사인을 잘 받아들이셔서 위암이나 식도암이나 이런 췌장암이나 이런 소화기 계통에 큰 병을 초래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